지금 한 국가가 기술 독립에 말 그대로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는 정말 야심찬 프로젝트인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AI 마스터 플랜입니다.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에 모티프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아주 중요한 국가 AI 프로젝트에 합류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한 기업이 어디 들어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이거든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그냥 미국이나 중국 기술 갖다 쓰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처음부터 우리만의 AI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거대한 계획이 도대체 뭔지 그 실체부터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건요, 그냥 한두 개 회사가 으쌰으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아예 작정하고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AI를 만들겠다. 뭐랄까, 국가대표 AI를 키우겠다는 그런 선언 같은 거죠. 여기에 뛰어든 선수들 몇 면을 한번 보세요. 뭐 LG AI 연구원, SK텔레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아주 핫한 스타트업이죠. 업스테이지. 거기에다 최근에 모티프 테크놀로지스까지 합류했어요. 이 라인업만 봐도 이 프로젝트의 판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감이 딱 오시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만의 AI, 독자적인 AI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제 개별 기업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고 시야를 확 넓혀서 국가 전략이라는 더 큰 그림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한가운데에는 AI 주권이라는 개념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기술의 운전대를 남한테 맡기지 않고 우리가 직접 잡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플랫폼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만의 힘으로 AI 기술을 만들고 통제하겠다는 거죠. AI 주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주 현실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주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민감한 정보나 국가 기밀 데이터가 해외로 줄줄 새는 걸 막을 수 있죠. 두 번째는 기술 표준 주도권. 앞으로 AI 세상의 규칙을 만들 때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니 해도 경제죠. AI가 모든 걸 바꾸는 시대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꽉 잡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계획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에서 일단 기본 모델을 만들고 2단계에서 이걸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여러 산업에 적용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AI가 아예 혼자서 일하는 에이전트 경제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각 단계가 뭘 의미하는지 좀 더 쉽게 한번 까볼까요? 1단계 목표는 아주 심플하고 명확해요. 우리나라만의 GPT를 갖자. 이거거든요. 구체적으로는 파라미터 3천억 개짜리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을 우리 손으로 직접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계획의 출발점인 셈이죠. 자,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AI가 글자만 읽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를 보고 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어떤 상황까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걸 멀티모달 AI라고 하는데요. 그냥 말만 하는 챗봇이 아니라 공장이나 병원 같은 진짜 현장에서 눈과 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일할 수 있는 AI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3단계. 이건 정말 비전이 어마어마합니다. AI가 그냥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복잡한 일까지 처리하는 에이전트가 되는 시대. 상상해 보세요. 민원 서류를 척척 처리하는 디지털 공무원이 생기고 시장을 분석해서 알아서 투자하는 AI 트레이더가 나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AI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기술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과 산업 현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 국가대표 AI가 경제 곳곳에 스며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영향력은 정말 상상 이상일 겁니다. 공공부문에서는 AI가 디지털 공무원이 돼서 민원을 처리해주고 제조업에서는 AI가 공장 기계가 언제 고장날지 예측하고 생산 요율을 최적화하겠죠?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을 도와서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금융시장에서는 인간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AI 트레이더가 거래를 할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나보다 내 취향을 더 잘하는 AI 에이전트가 쇼핑까지 대신해주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20에서 30%.
이게 뭐냐면 AI 기술 하나 도입하는 것만으로 제조업이랑 건설업 생산성이 이만큼이나 뛴다는 전망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제조업의 이런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은 그냥 숫자 노림이 아니에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눈을 좀 더 넓혀서 세계 무대로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전략, 과연 글로벌 AI 경쟁 구도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시장의 게임의 룰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죠. 이 표를 보시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략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미국은 오픈 AI 같은 민간 기업들이 끌고 가잖아요. 물론 혁신 속도는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몇몇 빅테크 기업의 기술이 종속될 위험도 있고 또 국가 전체의 방향과 안 맞을 수도 있죠. 한국 모델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국가 산업 정책이랑 딱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자립과 산업 적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전략으로 설계된 거죠. 그리고 AI 개발 경쟁의 판도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누가 더 큰 모델 만드나, 누가 파라미터 더 많이 쌓나, 이런 덩치 싸움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더 싸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내느냐. 즉, 추론일성이 핵심인 시대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실용성이 왕이 된 거죠. 또 하나의 진짜 큰 변화가 있어요. 예전에는 뭐든지 다 잘하는 만능 AI 하나만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여러 AI들이 팀을 이뤄서 서로 협력하면서 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에이전트 네트워크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혼자 다 아는 천재 한 명이 아니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드림팀을 만드는 거죠. 오늘 한국의 사례를 쭉 살펴봤지만 사실 AI 주권을 향한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만의 AI를 갖기 위해 이 경쟁에 뛰어들겠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기술 장벽을 쌓아올리는 흐름이 과연 인류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새로운 벽이 될까요? 이 기술 혁명이 그려나갈 지정학적 미래는 아직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